오늘은 쌍곡선의 방정식인데 2차 곡선은 원을 포함해서 총 4개고 원 빼고도 앞에 포물선, 타원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 동일한 구조로 가고 있고,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구조를 이미 2번이나 한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생각을 하면 타원까지 총 4번을 했어요. 그 구조를 아는 상황에서는 조금 속도를 내보자. 그래서 앞에서 한 포물선, 타원의 방정식에서 정의에서 포인트는 이것을 뭐냐면 이게 수능이라고 그랬는데 뭐 너희들은 수능을 볼 건 아니지만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 이 문제의 주제도 이거죠. 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앞에서 포물선과 타원에서도 이렇게 했었어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은 뭘 이용해? 정의를 이용한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그 요소만 그려주면 초점에 대해서 두 직선이 지나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수직이다. 이러고 난 다음에 정보를 제시한 게 1, 2,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1대 2, 그 다음에 이 길이는 10이다. 10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비율이 1대 2대 루트 5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정의를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한다. 지금 1대, 2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루트 5고 문제에서 제시한 건 요 비율과 실제 길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론에 의해서 정의를 이용하면 쌍곡선이라는 건 차잖아, 차. 그래서 빼기. 그래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뭐냐면 일정할 때 쌍곡선이다. 그렇게 가는 거였죠. 일정할 때. 그 일정한 게 결국 뭐냐면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AB가 방정식으로 제시되어 있죠. AB가 방정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여기서 뭘 하나, 이걸 P, 이걸 Q라고 하면 P가 Q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P-Q 가 주축의 길이인데 초점 사이의 거리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10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이용한다도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1대2면 P는 2Q다. 그냥 이렇게 되네. 그러면 P와 Q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Q는 2가 나오나? P는 4가 되나? 잠깐만, 2가 나오나? 루트 2가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맞지? P의 길이. 그러면 이거 넣으면 4Q제곱, 5Q제곱, Q제곱은 2다. Q가 양수이므로 루트 2다. P는 2루트 2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용해서 A와 B의 값을 구하라. 변의 길이를 다한다. 그래서 T 마이너스 Q.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되니? EQ. Q가 A죠, A. 그래서 A가 되고, 이 A가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맞나? 주축에 2A. 2A로 2루. 그럼, Q가, 잠깐만, 씨발, 헷갈려. 2A다. 2A 맞죠? 그래서 A는 2분의 루트 2다. 야, 맞은 사람. A가 2분의 루트인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정의를 이용한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야겠네. 그래서 A를 구하고 B는 A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잠깐만, 근데 B는 어떻게 구해? C가 있으니까 C가 지금 5지 5.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인데 A가 이거고, 그다음에 C가 5다.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초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의를 이용한다 라는 주제로 풀었는데 그 놈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었고 기본형에 대한 방정식 중 기본형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그런 주어진 조건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 비율도 주어지네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푸는 좀 종합적인 문제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서영이 이해 갔나? 지훈이도? 이해가 잘 안 간 것 같은데 지금 세 개야 크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정의, 그리고 기본형에서 A, B, C의 문자 관계. C라고 하는 것은 초점의 X좌표죠. 오케이? 그럼 B가 이게 값이 나오나? 이게 얼마야? A제곱은 2분의 1인가? 그럼 B가 꽤나 커지는데 이거 식이 이렇게 하면서 B가 나오나? 넘어가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의를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기본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기본형 찾아보세요. 정석 44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보겠어요? 뭐 이제 당연히 그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형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었느냐면 이런 걸 했어요. 기본 도형. 그래서 포물선과 타원에 대해서도 기본 도형을 했었지. 기억나나 지훈이? 너 해봐. 포물선과 타원의 기본 도형이 각각 무엇이었니? 포물선은 정사각형, 타원은 평행선. 서영이? 지훈이? 포물선은 정사각형이고 타원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었죠. 지금 이 기본 도형이 이제 뭐냐면 a제곱 기본형이 이거잖아.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면 주축이 x축 위에 있고 마이너스면 주축이 y축 위에 있다. 그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기본 도형은 이제 A, B 그리고 초점의 x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도형적인 의미를 갖는가. x축, y축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포물선, 타원에는 점근선이 없지. 그런데 이 쌍곡선에는 점근선이 있단 말이야. 점근선을 대략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이 예수비에 의한 결과 y 콜 a와 b가 양수라고 하면 a b 분의 x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쌍곡선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지. 쌍곡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예습에 의한 결과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a가 양수라고 그랬을 때 a가 되는 거죠. a. 알죠? 그러면 지금 요 놈을 봤을 때 얘가 2a잖아. 그리고 좌표 평면의 비스만 직선이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이라면 이 선을 그린다고. 이 선.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면 이게 A고 이게 뭐가 되죠? B가 된다. B. 오케이? 그러면 또 예습에 의해서 초점의 x좌표와 방정식에 등장한 A, B의 관계가 이렇다라면 C가 어디에 있니? 얘가 C가 된다. 이해 갔나? 그러면 C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략 여기에 C가 있단 말이야. 초점이. 오케이? 그래서요. 그럼 뭐가 떠오르니 또? 떠오르는 도형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을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C 두 초점에 다는 거죠. 그리고 원이다. 그래서 기본 도형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데 어디에 있어? 그러면 원 안에 있다. 이렇게 되겠어. 이때 요 점은 뭐니? 하면은 켤레쌍곡선의 초점이 되겠어요. 이제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여기가 C일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C이고. 그래서 요런 도형에 관계했다. 선생님 수업에서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에 등장한 문자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뭐 꼭 이걸 어떤 문제에서 이용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방정식, 기본형인 도형의 방정식이 기본형에 등장한 요 놈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포물선은 정사각형, 타원은 직각삼각형, 쌍곡선은 직각삼각형인데 원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프린트 17번,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보면 지금 원이 등장했잖아. 여기서 관련 이론을 잠깐 봅시다. 원. 이 문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두 가지였죠. 사용이. 이 문제는 이제 쌍곡선에 관련된 문제잖아. 원이 등장한 건 동그라미가 아니다. 원은. 그런 거죠. 무슨 역할을 할까? 제호. 거리가 따라 옆에 밖에가 따라 다르잖아요. 보조선은 원이 떴다. 보조선이고, 이 문제에서 하는 역할 두 개. 하나는 거리가 같다. 또 하나는 직각이다. 요런 이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F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고, 여기가 C 3,0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형에 관련된 문제이고 C가 주어져 있는데 원이 등장을 했다. 그럼 원은 뭐니? 하면은 원이 떴다. 보조선을 그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로 볼까? 빨간색으로 원이 떴다. 보조선. 그러면 직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머릿속에 강력하게 이게 있는 사람은 원을 대라,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게 어디야 하면 이 길이가 3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갔나? 그리고 내린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노란색 직각삼각형과 빨간색 직각삼각형이라 하자,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이게 뭐야? 공통각이다. 일단 닮음이고 원이니까 길이가 같다.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뭐 합동의 이름을 RHS, RHA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건 RHA가 된 거죠.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제 합동의 조건으로 빗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을 때 한 각이 같거나 한 변의 길이 같으면 다 결국에는 뭐 SAS, S, 하여튼 그것들의 중학교 선생님들 뭐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뭐가 돼? 합동이다. 그런 얘기죠. 합동이다. 합동이어서요. 그 다음에 나도 잘 모르겠다. 뭐 다른 조건 없나? 원의 넓이가 8파이다. 원의 넓이가 있네요. 그러면 2루트 2죠, 이거. 그러면 이게 2루트 2란 말을 그냥 여기 복잡하니까 지우고, 이게 2루트 2다. 이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합동이 등장한다. 원동, 합동.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등장한 게 A분의 B는 2루트 2다. 이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의 제곱이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 기시감이 있다. 아까 전에 여기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문제 틀렸지? 이 문제 왜 틀렸냐면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10이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고 10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라 이거 뭐 엉망진창으로 다 틀렸어요. 값들이 다 틀렸다. 값들이 다 틀렸어. 다. 그 올바른 값은 네가 계산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요거 똑같죠. 이거랑 이건 다 똑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똑같은 게 아니고 요거죠. 요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의 제곱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a와 b의 관계식. a와 b의 관계식은 아닌데 여기서는 p와 q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패턴은 비슷했어요. 자, 아무튼 저거랑 비교는 됐고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뭐 보면 지금 배부한 해설보다 이 풀이가 보다 당연히 고수하는 풀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기본 도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라면 이렇게 적용 가능한 그런 살아있는 개념이다. 이 얘기가 핵심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2차 곡선 3개가 끝났는데 그 각각에 대하여 기본 도형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이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오는 거잖아. 이런 보조 이론이 머릿속에 있다면 뭐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기본 도형이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개념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형에 대한 기본 내용은 마치고 그 다음에 점근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점근선에 있는 도형이 어떤 게 있었느냐? 그러면 고1까지에서는 유리 함수가 있었고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의 탄젠트 함수가 있었어요. 다 선행을 하면서 다루었던 것이고 지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네 머릿속에 수학 지식체계가 구조적으로 있어서 점근선이 있었던 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준을 가지고 즉 배운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냥 중구난방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부터 그리고 그린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보면 점근선은 분명히 그래프의 일부가 아닌데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이고 점은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이잖아. 점근선은 당연히 만족하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근선이 있으면 점근선을 반드시 그린다. 그러니까 점근선은 그래프의 일부로서 인정해야 되고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곡선 3개 중에는 쌍곡선이 점근선을 갖고 그래서 점근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점근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당연히 일단 외워야겠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점근선은 무엇이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런 식의 행위는 해봤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취도 기준이라도 이제 뭐가 되느냐?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 식변형을 이런 식으로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뭐야?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나? 거기 적혀 있잖아. 네가 방금 본데 그거 비교해 달라고 하는 건데 뭐 암산을 하고 있어. 맞나?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지. 점근선의 정의 얘기해 봐. 곡선이 한 점이
질 때까지만 하고 그냥 하고 끝내버리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 문구는 한없이 가까워진다거든. 이거는 이제 수투에서 중요한 건데,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유리함수에서 배운 점근선의 정의였어요. 근데 이거는 극한 기호야. 한글 문장이 아니고 극한 기호야.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점근선이 생긴 꼬락선을 보면 이렇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에서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이렇게 돼서 0이다. 그러면 0이 뭐야? y 콜 0. 이게 y잖아. y 콜 x분의 1. y 콜 0. 즉 x축이 된다. 이런 거였죠. 거기에서처럼 본다라면 여기를 콕 집어서 이렇게 했지. x제곱분의 a제곱. a는 상수니까 0이죠. 0의 우극한이 되겠어요. 우극한이고 나발이고 0이다. 근데 이게 이제 0으로 가면 남는 부분이 여기가 1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 직선이 바로 점근선, 기하적으로 점근선의 의미를 갖는다. 이건데 이제 이건 대충 한 거죠. 대충 했다는 말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뭔데? 얘를 뭐 놀고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왜 여기만 이걸 보니? 그럼 이것만 보고 이거는 그냥 0이다 하고 이거 남는다 그러는데 남는 x는 뭔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x거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야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분자의 유리화를 이용해서 해줘야 되거든.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a분의 bx를 해주고 계산을 해주는데 왜 마이너스 a분의 bx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사실상 수투 다음에 배우는 과목이 아니거든. 기하는 미적분은 수투 다음에서 배우게 되어 있지만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수원 수투와 선행 관계가 따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그걸 본격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냥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행위는 해봤어야지. 이런 행위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사랑을 배웠어요. 하고 나는 이제 사랑의 마스터. 그래서 모든 이성은 나의 것.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이해다, 이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대략적으로 이해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구하기. 구하기는 이거다. 뭐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상수항을 0 취급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얘기인데 극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대충 뭐 그런 이유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a분의 x 마이너스 b분의 y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퀄 0이 되고 이 각각이 이제 점근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이와 마찬가지로 본다라면 정석 좀 뒤로 넘기세요. 49페이지였나? 48페이지 기본 문제 3-2번을 보겠어요. 이게 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니 보자. 4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36y 마이너스 8 이퀄 0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점근선을 구해보자. 그럼 여기서 0 취급해야 되지만 여기서 0 취급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거든. 4
묶어내주면 x 8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9 y 제곱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니까 2 되나?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뭐시기 거시기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제 얘를 0으로 놓는다. 그러면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2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 바로 2 x 마이너스 4 더하기 3 y 마이너스 2 볼 0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상수항이란 완전 제곱꼴로 바꾸고 난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들을 0 취급한다. 그래서 합차공식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쓰레기 지식인데 내신에서 성취도 기준으로 할 때 꼭 이런 포맷으로 바꾼 후에 합차공식 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점근선만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손해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뿌리는 요놈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상수항은 의미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점근선에 대해서 더 심화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현재 교육과정은 벗어난 건 아닌데 저기 수능이건 학교 시험이건 내신이건을 벗어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현재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 문제로 출제됐었는데 그래서 따로 하진 않고 점근선에 대해서 심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게 있거든. x축, y축, y4 x분의 1 이게 쌍곡선이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르쳤니? 그러면 핵심은 이거였죠. 넓이가 같다. 그럼 여기 쌍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있어요. 넓이가 같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90도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넓이가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패스하고 알아둘 2개. 하나는 이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하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상수항을 0을 만든 후에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정도로 이해해 줘도 되겠어요. 다 뭐 그렇죠. 거시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한 건 이건 이런 기초적인 행위는 한 번이라도 하고 넘어가자 이거고 얘는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용어를 극한의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국어 진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극한임으로 리미트를 취한다. 이런 식의 사고의 흐름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지금 쌍곡선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점근선에서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이 빠진 그런 내용이라 좀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형을 마무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과 일반형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겠지. 그리고 위치관계 남은 거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